안녕하세요. 얼마 전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보통 드라마나 결혼한 여성분들의 사연을 듣다 보면 거의 대부분 항상 며느리가 시집살이를 당하거나 고부 갈등이 심해서 이혼한 사례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시댁으로 인해 쓰레기 같은 만행을 저지른 남편에게 사이다 복수를 날리고 덕분에 남편과 이혼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세상에 몇 없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듣다 보면 열받긴 하지만 흥미롭기도 한 저의 사연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긴 연애 후 순조롭게 결혼에 골인해 부부가 되었습니다. 착하고 성실했으며 연애 기간 8년 동안 여자 문제로 속 한 번 썩인 적 없는 괜찮은 사람이었기에 제 나이 32에 망설임 없이 결혼했죠. 아이가 태어나고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사는 듯 보였지만 갑자기 찾아온 늦바람은 무섭다고 했나요? 제가 둘째를 출산하고 몇 달이 지나자 남편은 조금씩 가정의 소홀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연하고 아이들에게까지도 눈길도 안 주더군요. 가족이 늘어서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자기만의 시간이 부족해서 저러나 보다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그런 생활은 1년이 넘도록 지속되었어요. 퇴근 후 집에 오면 밥만 먹고 들어가서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하루 종일 핸드폰을 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누구와 그렇게 재미있게 연락을 하는지 저와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해맑은 얼굴로 희죽희죽 웃더라고요. 부부 사이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고 각자의 프라이버시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계속해서 달라지는 남편의 행동에 저는 꾸역꾸역 눌러뒀던 의심이 폭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날을 잡고서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 잠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몰래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숨길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비밀번호도 안 걸어놓고 상간녀로 보이는 여자의 이름 옆에 하트까지 붙여놨더라고요. 둘이 나눈 대화는 이미 만난 지 꽤 된 사이인 것처럼 상당히 수위 높은 대화들이었고 그중 대부분은 저와 아이들에 대한 뒷담과 하소연이었습니다. 저에 대한 외모 비하와 아이들이 자기 인생에 발목을 잡는다는 둥 지금까지 가족들과 살았던 정이라고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흐르고 깊은 신음이 흘러나왔어요. 겁도 나고 이 상황을 혼자서 해결해 나갈 자신도 없었던 저는 친정에게 전화를 해야 할까, 시댁에게 알려야 할까, 온갖 고민을 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다음 날 남편의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이대로 계속 남편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머리가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어요. 그날 한숨도 못 자고 고민한 끝에 저는 가정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남편이 좋아하는 콩나물 해장국을 끓여주고 맛있게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컨디션이 정상적일 때 대화를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마른 침을 꼴깍꼴깍 삼키며 타이밍을 엿봤습니다. 와, 아유, 이제야 좀 살겠다. 어우, 주말이라고 동창들이 술을 엄청 먹여서 어제도 택시 타고 집에 겨우 들어왔네. 그러게, 술 좀 적당히 마셔야지. 이제 속 좀 풀렸어? 속도 풀었겠다. 다시 들어가서 좀 자야지. 내일 출근도 해야 하니까. 그리고 오늘 저녁은 조금 든든한 걸로 준비해줘. 고기 먹고 싶다. 알겠어. 그런데 여보, 잠시 나랑 이야기 좀 하자. 나 당신한테 꼭 물어볼 게 있어. 무슨 이야기를 해? 나 졸려. 빨리 말해. 들어가서 잘 거야. 당신, 나랑 우리 아이들 사랑하지? 힘들어도 우리 가족 지킬 마음 있지? 갑자기 뭔 헛소리야. 그런 소리 할 거면 나 들어가서 잔다. 피곤한 사람 붙들고 갑자기 뭔 소리 하는 거야. 당신도 술 마셨어? 별말을 다 하네. 많이 고민했어. 아는 척을 할까 말까. 나 사실 여보 핸드폰에서 지영이라고 하는 여자랑 통화한 기록하고 문자 내용
카톡에서 나눈 대화까지 전부 다 봤어. 여보, 혹시 그 여자랑 바람 피는 관계야? 뭐야? 언제 나 몰래 핸드폰 검색까지 하셨어? 그래, 만나고 다닌다. 봤으면 알겠네. 내가 당신이랑 애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명절까지는 모른 척 버티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알아버렸네 참. 이렇게 변명도 안 하고 바로 인정해버리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해? 나랑 이혼이라도 할 거야?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해야지. 사실이 아니라고 거짓말이라도 해야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면 나는 당신한테 뭐라고 해야 하냐고. 못하러 그런 거짓말을 해. 이미 다 아는데. 이왕에 이렇게 된 거 이혼하자 우리. 너도 나한테 이혼하자고 하려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자고 이혼. 나도 이런 집구석에서 살기 싫으니까. 너도 다른 남자 만나서 새 출발해. 아니야. 난 당신이랑 같이 잘 살아보려고 용기 내서 말한 거야. 우리가 이혼하면 아직 어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혼하자고 통보하면 끝이야? 너 새 출발하자고 우리 애들이랑 부모님들께 대못을 박아야겠어? 아이고, 효년 앞셨다. 그럼 뭐 어쩌라고. 계속 이대로 나랑 살겠다고? 당신 사이코야? 이런 상황에서도 같이 살겠다는 말을 하게? 나 이제 너랑 애들 꼴도 보기 싫어. 그러니까 그만하자고 제발. 양가 부모님께는 뭐라고 말씀드릴 건데? 또 우리 애들한테는 뭐라고 말할 건데?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다 말할 수 있어, 당신? 바람나서 가정 버리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랬다고 몽땅 다 말할 수 있냐고. 말을 말자. 짜증난다. 남편은 제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화가 난 상태로 집 밖을 나갔어요. 안방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놀고 있는 아이들의 작은 소리만이 집안을 가득 채웠고 저는 식탁에 엎드려 펑펑 울었습니다. 잘못한 건 남편이지만 오히려 제가 죄인처럼 매달리고 사정하는 꼴이 되어버려서 억울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런 꼴을 당한 제 모습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없었기에 지금이라도 다시 남편을 붙잡아 마음을 돌려보기 위해 전화를 걸려던 순간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 현진아. 집이지? 오늘 쉬는 날인데 집에 와서 같이 저녁 먹을래? 네가 좋아하는 해물탕 끓여놨어. 저녁에 애들 데리고 다 같이 와. 알겠지? 어머니, 그게 실은 오늘은 일이 좀 있는데. 현준이 너 목소리가 왜 그러니? 어디 아파? 그래도 밥은 잘 챙겨 먹어야 빨리 낫지. 너 오기 힘들면 내가 해물탕 싸서 집으로 갖다 줄게. 아니에요, 어머니. 잠깐 저녁 먹으러 갈 시간은 있을 것 같아요. 1시간 뒤에 애들 데리고 갈게요. 감사해요, 어머니. 무리해서 올 건 없고 너 상황 봐서 와. 알겠지? 네가 건강해야 가족들도 건강하니까 네 몸을 항상 1등으로 챙겨. 그래야 너희 부모님도 속 안 상하신다. 심란한 상황 속에서 시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자 또다시 울컥하더군요. 남편과의 일로 시부모님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할 자신은 없었지만 이 일로 인해 제가 사랑하는 어머님과 아버님과의 좋은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편하게 잘 대해드리기로 다짐했죠. 애들 옷을 입고 시댁 갈 준비를 다 마친 상태에서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가기 위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걸어도 받지를 않았고 문자나 카톡을 읽고서도 일부러 답장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 때문에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할 수 없이 아이들만 데리고 저녁을 먹으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예쁜 현진이 왔어. 귀여운 강아지들도 왔네. 어서 들어와라.
그런데 아범은? 같이 안 왔니? 그게 친구들이랑 볼 일이 있다고 아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만 왔어요. 힘드실 텐데 뭘 또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어머니. 우리 며느리 해물탕 엄청 좋아하잖아. 시장 가서 잔뜩 사서 왔지? 그래. 그 녀석 내버려 두고 우리끼리 맛있게 먹자. 현진이 너 준다고 집사람이 하루 종일 장보고 해물 손질해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남기지 말고 다 먹고 가야 한다. 알겠지? 네, 아버님. 맛있게 다 먹고 갈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이따 집에 갈 때 너랑 애들이 좋아하는 쇠고기 장조림도 많이 해놨으니까 꼭 챙겨가라. 매번 이렇게 맛있는 반찬 많이 싸주셔서 애들이 살이 포동포동 올랐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현진아, 아이고 갑자기 밥 먹다 말고 왜 울어? 몸이 많이 안 좋아서 그래? 시부모님의 얼굴을 보니 저도 모르게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혹시나 이혼하게 되면 이제 어머님, 아버님의 얼굴도 잘 못 뵙겠구나. 이렇게 맛있는 어머니 음식도 더 이상 못 먹겠구나 싶으니까 슬퍼지더라고요.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저를 보고 두 분이 잠시 놀라시더니 아버님이 냉장고에서 소주를 한 병 꺼내오셨습니다. 그러고는 아이들을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라는 눈짓을 어머니께 보내시더군요. 그 후 곧바로 작은 상에 밥을 따로 차려 아이들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현진아, 아이들 키우는 게 많이 힘들었어? 안 그래도 오늘 너 전화하는 목소리가 힘이 없길래 걱정했는데 어디 아픈 건 아닌 것 같고 마음이 힘들어 보여서 말이다. 죄송해요, 아버님. 갑자기 제가 울어서 많이 놀라셨죠? 별일은 아니고 그냥 마음이 너무 힘들었나 봐요. 아이들 키우면서 정신없이 흘러가다 보니 막상 저한테는 신경을 못 쓰고 있었더라고요. 아유, 그래. 얼마나 고생 많았냐. 솔직한 말로 우리 아들놈이 눈치 없이 너 힘들게 할 거라는 건 대충 눈치채고 있었다. 그런데도 참고서 잘 살아주는 너한테 나랑 집사람이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자, 한 잔 받아라. 오늘은 좀 마셔도 돼.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런데 요즘에 술 다시 드세요? 아버님 운동하시느라 술 끊으셨잖아요. 끊었지. 그런데 오늘은 우리 며느리 혼자 마시면 심심하니까 내가 같이 마셔주는 거야. 그리고 아들놈이 널 너무 힘들게 하면 나한테 말해라. 내가 아주 호되게 혼내주마. 아버님도 참. 그럼 오늘 저희 둘이 이거 딱 한 병만 나눠 마셔요? 감사해요, 아버님. 이렇게 술친구도 해주시고 편하게 딸처럼 대해주셔서요. 별말을 다 한다. 취하지 않게 천천히 마셔. 그리고 오늘은 여기서 애들이랑 같이 자고 가라. 술 마셔서 운전하기도 좀 그렇고 내일 아침에 해장국으로 속도 좀 풀고. 알겠지? 갑자기 마주하게 된 답답한 현실에서 시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술 한 잔이 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물론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치 모든 것을 털어놓은 것처럼 마음 한켠에 숨을 쉴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생긴 듯 조금은 후련했습니다. 빈말이셨겠지만 저를 힘들게 한다면 자기 아들도 마다하지 않고 혼내주시겠다던 시아버지의 그 말도 굉장히 든든하게 느껴졌고요. 저를 아껴주시는 시부모님 덕분에 용기를 내어 지금의 이 상황을 견뎌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남편과 대화를 시도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잘 지내보려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점점 더 가족과 멀어져 갈 뿐이었고, 때문에 저도 많이 지쳐가고 있었어요. 그래도 가족들 중 아무도 모르게 나만 잘 참고 살면 가정과 모든 평화가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남편의 외도를 단념하며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다 명절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이렇게 통보를 하더군요. 이번 명절에 우리 부모님께 지영이 소개시켜 드릴 거야. 너도 알지?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거. 그러니까 넌 이번 명절을 마지막으로 우리 집안 사람인 거 끝나는 거야. 뭐라고? 내가 단념하면서 살겠다잖아. 당신 바람피는 거 평생 못 본 척하면서 살겠다잖아. 우리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넌 아빠인 척 연기를 해야지. 양가 부모님 생각해서라도 가정을 지키려는 척이라도 해줘야지. 내가 왜? 난 분명히 말했어. 이제 당신이랑 애들 때문에 앞길 망치는 거 싫다고. 우리 지영이 만나서 행복하게 다시 새 출발할 거야. 당신도 나랑 이혼하고 더 좋은 사람 만나. 남들 상처 주기 싫어서 내 인생 망치려고? 넌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냐? 이기적이라고? 이기적인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나도 당신이랑 사는 건 너무너무 힘들고 수치스러워도 우리 가족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리고 당신 때문에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너무 싫어. 부탁이야. 당신 사생활 터치 안 할게. 그러니까 제발 그런 짓은 하지 마. 그만 좀 해라. 지치지도 않니? 됐고, 이번 명절에 지영이 소개시켜 드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우리 부모님껜 내가 잘 말씀드려서 설득해 볼게. 넌 장인 장모님께 잘 말씀드려. 명절 전에 미리 말씀드리진 말고 괜히 피곤해지니까. 알겠어?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어떻게 자기 상간녀를 명절에 자기 부모님께 소개시켜 주겠다고 할 수가 있는지. 도저히 정상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았고 자기 생각대로 대책 없이 만행을 저지르는 남편의 행동에 단단히 붙잡고 있던 제 마음 또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는 막을 수도 지킬 수도 없이 상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본 저는 방법이 없었기에 남편의 만행을 그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절 당일까지 가슴을 졸이며 물 한 모금 마실 수도 없었어요. 어쩌면 사랑하는 시부모님과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는 그날 새벽부터 일어나 평소 시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상간녀를 받아들이시든 아니든 남편과 저는 함께 살기엔 이미 너무 먼 길을 와버렸기에 결과와는 상관없이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혹여 시부모님께서 저를 붙잡더라도 예전과 같이 친밀한 관계는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렇게 마음을 애써 정리하고 아이들은 친정에 먼저 맡겨놓은 후 혼자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애써 밝은 미소를 짓고서요. 어머니, 아버님, 저 왔어요. 조금 늦었죠? 그래 왔니? 아이고 현진아, 뭘 이렇게 많이 해왔어. 우리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얼른 손만 씻고 와라, 밥 먹자. 그런데 왜 혼자 왔어? 애들이랑 아범은 같이 안 왔니? 그게 아마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길래 그 사람이랑 같이 오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애들은 저희 친정에 맡겨두고 왔어요. 명절에 갑자기 누구를 소개시켜주겠다는 건지 회사 사람이라도 데려온다던?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냥 이따 보시면 알 거예요. 우선 음식 준비부터 같이 해요, 어머니. 의미심장한 제 말에 시부모님은 갸우뚱하시더니 곧 별일 아니라는 듯 밥 먼저 먹자고 하시더군요. 저는 부엌에 들어가 음식을 더 준비한다는 핑계로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시부모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앉으면 참고 있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올 것 같았거든요. 한참 일을 하는 중에 초인종이 울렸고 올 것이 왔다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상간녀와 과일 바구니를 들고 함께 들어오더군요. 저기 실례지만 아가씨는 누구죠? 우리 아들 회사 동료분이신가요?
아니, 엄마. 실은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야. 1년 조금 넘었어.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 네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고? 네, 아버지. 집사람이랑은 진작에 서로 이야기 다 끝났어요. 오늘 인사드리겠다고도 미리 합의를 본 상황이었고요. 정식으로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명절에 데리고 온 거예요. 저는 일부러 뒤돌아보지 않고 부엌 싱크대에서 열심히 그릇만 닦고 또 닦았습니다. 짧은 정적이 흐르더니 시부모님께서 저를 부르시더군요. 닦던 그릇을 내려두고 고개를 숙인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제 눈가에 자욱한 눈물 자국을 보시더니 긴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현진아, 너 우리 아들놈 이러고 다니는 거 언제부터 알고 있었니? 그게요, 아버님. 넌 저 자식이 처음부터 그러고 다녔던 거 알고 있었던 거냐? 아니요, 몇 달 전에 알았어요. 오늘 이놈이 저 아가씨 데리고 올 것도 미리 알고 있었던 거지? 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드릴 용기가 안 났어요. 죄송합니다. 아버님께서는 긴 한숨을 내쉬고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고개를 숙이시고는 두 주먹을 꽉 쥐고 계셨어요. 어머님도 마찬가지로 어이가 없다는 듯 남편과 상간녀를 번갈아 보며 제 눈치를 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현진아, 너 그럼 우리 아들이랑 어쩌려고 했었니? 그게 양가 부모님과 우리 아이들한테는 비밀로 하고 덮으려고 했어요. 제발 이혼은 하지 말자고 부탁했는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덮자고 했다고? 아유, 현진아, 너를 어쩌면 좋니? 죄송해요. 어머님, 아버님. 이런 모습 정말 보여드리기 싫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아, 진짜 집안 분위기 우중충하게 만들지 말라고. 지영이 소개시켜주는 자리인데 왜 이렇게 다들 울상이야? 엄마랑 아빠도 신경 쓰지 말고 얼른 지영이 인사부터 받으시라고요. 그때 갑자기 가만히 계시던 아버님께서 남편의 뒷목을 잡고 개를 끌고 가듯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셨습니다. 옆에 있던 저와 어머니, 상간녀도 같이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방 안에서 엄청난 소리와 함께 남편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잠시만 제 말 좀. 아파요, 아버지. 제발요. 네가 사람 새끼냐? 어디서 인간 쓰레기 같은 짓을 하고 다니면서 사람 가슴에 대못을 박아. 아버지, 제발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걸로 치면 사람 죽어요. 소리만 들어도 남편의 엄청난 고통과 몸부림이 고스란히 보였어요. 평소 운동을 하시던 분이라 말라깽이 남편의 몸부림에 뒤처지실 체력이 아니셨죠. 꽤 오랜 시간 동안 비명소리와 물건이 망가지는 소리가 지속되자 저는 말리려고 들어가려 했지만 어머님은 놔두라며 제 손을 꼭 잡고 계셨고 그 사이 상간녀는 겁에 질려 도망쳐버렸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남편은 신음소리와 함께 발 한쪽을 절뚝거리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버님도 뒤이어 함께 따라 나오셨고요. 안방은 모두 엉망이 되었고 골프채로 남편을 두들겨 패신 듯 보였습니다. 만신차이가 되어 나온 남편의 뒷목을 붙잡고 아버님은 제 앞에 무릎을 꿇리게 하셨어요. 너 당장 현진이한테 사과해. 제대로 안 하면 너 남은 발 하나도 부러질 줄 알아. 미안하다. 진짜로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아버님, 이 사람 발 한쪽 이상한 것 같아요.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 발 하나 부러진다고 사람 안 죽는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네 마음 풀릴 때까지 얼마가 돼도 좋으니까 무릎 꿇리고 사과시켜. 아니에요, 아버님. 저 괜찮아요. 그러니까 얼른 이 사람 병원부터 가보라고 하세요. 당신 애 데리고 병원 좀 다녀와. 난 현진이랑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어머니는 제 어깨를 몇 번 쓰다듬으시고는 남편을 부축해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둘만 남겨진 집에서 아버님은 한동안 말없이 저를 보시더니 눈가가 붉어지셨어요. 현진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볼 면목이 없다. 아들로 하나 잘못 키워서 네 인생을 망쳤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님. 두 분 잘못이 아니에요. 아버님도 마음도 많이 불편하시죠.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실은 저렇게 해도 분이 안 풀려. 너한테 미안한 것도 그대로다. 너 내 아들놈이랑 당장 이혼해라. 한번 늦바람이 불면 다시 잡히기 힘들어진다던데 너한테 같은 상처를 또 줄까 봐 무섭구나. 같이 살기엔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아서 이혼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 알지만 저 솔직히 아이들 둘을 혼자서 키워낼 자신도 없고 어머님 아버님과 멀어지는 것도 너무 싫어요.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서 고마운데 내가 내 딸이라고 생각하면 저런 녀석한테 다시 널 보내는 건 내 양심상 허락을 하지 않는구나. 너한테 내 재산을 줄 테니 손주 녀석들 잘 좀 키워주면 안 되겠니? 부탁한다. 네? 아버님 재산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버님이 열심히 일해서 모아두신 돈인데 제가 그걸 어떻게 덥석 받겠어요.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아버님. 아니야.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 그래. 얘가 이것도 안 받으면 평생 너한테 죄책감 가지면서 살 것 같구나. 우리 손주들 얼굴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니까 제발 받아주렴. 내 마지막 부탁이다, 아가야. 알겠어요, 아버님. 저도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어머니랑 남편 병원 다녀오시면 다시 이야기 잘 해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도 그때까지 생각 정리하고 있겠습니다. 그래. 내가 잘 이야기해서 너한테 따로 연락 주마. 그리고 우리 아들이랑은 더 시간 끌지 말고 이혼해라. 사돈 어른께는 면목 없다고 잘 말씀드려주고 직접 연락드리기엔 용기가 나질 않아서 말이야. 부탁한다, 현진아. 그리고 미안하다.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시는 아버님을 보고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진심으로 저의 행복을 바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나와 친정으로 향했고 지금까지의 일과 남편에 대한 이혼 소식을 말씀드렸어요. 시아버님이 저에게 주기로 한 재산 문제와 저에게 상처를 준 남편을 아버님이 두드려 팬 것까지 전부요. 저희 부모님은 마냥 욕을 할 수도 없으셨고 속상한 마음만 간간히 표출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께 절대 시부모님은 잘못이 없다며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렸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 것 같았고 이왕이 이혼을 했으니 그 집과는 완전히 연을 끊었으면 하고 눈치를 주셨습니다. 현진아, 너 이왕에 이혼하기로 했고 재산도 많이 받았으니 우리 집으로 와서 같이 살자.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집안이랑 완전히 연 끊어. 다른 방식으로 너한테 또 상처 줄까 싶다. 엄마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 시부모님 진심으로 내 행복 빌어주시는 분들이야.
아예 영 끊어버리면 손주들 보고 싶으셔서 어떡해. 엄마랑 아빠한테도 소중한 손주들, 시부모님한테도 소중해요. 아유, 그래, 알았다. 그래도 이혼은 미루지 말고 빨리 해. 그리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 그렇게 할게요. 내일까지 짐 정리 다 해서 여기로 올게요. 이 모든 사실을 다 알리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젠 진짜로 남편과의 모든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모든 짐을 정리하고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시부모님과도 따로 만남을 가졌지요. 얼굴빛이 많이 어두워 보이셨지만 애써 밝은 목소리로 저를 대해주셨습니다. 재산 문제와 양육권 모두 어렵지 않게 정리해 주셨고 아버님은 회사가 정리되는 대로 저한테 재산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진아, 그동안에 고생 많았다. 이제 애들이랑 같이 조금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감사해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죄송합니다. 네가 죄송할 일이 뭐가 있겠니? 아들을 잘못 키운 우리 잘못이지. 이혼 서류는 잘 접수된 모양이더라. 이제 마음 편하게 가져.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가봐라. 짐 정리도 해야 하고 바쁘잖니. 내 회사는 정리가 되는 대로 너한테 말해줄게. 빠르면 2주, 늦으면 1달 정도 걸릴 거야. 조금만 기다려주렴. 아니에요, 아버님. 급하실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다 정리가 되면 말씀하세요. 그럼 저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마무리하고 한동안은 시부모님께 연락이 오기 전까진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작은 회사지만 아버님께서 지금까지 엄청난 노력으로 이끌어오신 회사고 아들에게 물려줄 재산을 이후야 뭐든 결과적으로 핏줄이 아닌 남에게 주는 것이잖아요. 이런저런 마음으로 두 분 다 속이 시끄러우실 것 같아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여유 있게 기다리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한동안 생각을 비우고 아이들과 친정 식구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면서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조금씩 해소하며 지내던 어느 날 시부모님께서 먼저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모두 정리가 다 된 모양인지 근처 카페에서 보자고 하시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어요? 그래, 잘 지냈다. 우리 현진이 얼굴이 많이 밝아진 것 같아서 보기 좋다. 네, 요즘 애들하고 가족들이랑 시간도 보내면서 마음 정리하고 있어요. 자, 이거 우리 회사 지분 전부 팔아서 나온 돈이야. 작은 회사라 얼마 없지만 너 새 출발하기에는 문제 없을 거야. 전부요? 아니, 아버님, 왜 이걸 전부 다 파신 거예요? 게다가 10억이나 되잖아요. 저 이 정도까지는 필요 없어요. 두 분 노후 걱정도 하셔야죠. 아니야, 됐다. 우린 따로 모아놓은 돈도 있고 이 재산은 우리 아들한테 물려줄 돈이었지만 걔한테 지분 다 넘겼다간 오히려 회사 크게 말아먹을 것 같아서 너한테 주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사람 나중에 아버님 회사 물려받을 것만 생각하고 일도 열심히 안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 무슨 일을 해서 먹고 살겠어요. 안 그래도 이번 기회에 그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을 생각이다. 다시 밑으로 들어가서 처음부터 꼼꼼하게 일 시킬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놈한테 내 회사 절대 물려줄 생각 없다. 단호하고 확실한 아버님의 태도는 정말 멋져 보였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저에게 주신 돈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모든 일을 훌훌 털어버린 홀가분한 마음으로 새로운 제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평소 요리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전문 요리학원을 꾸준히 다니며 6개월 만에 요리학원을 운영할 때 필요한 시험과 자격증을 모두 준비하였고 시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중규모의 요리학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바쁘게 일상생활을 하며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살던 도중
갑자기 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갑자기 무슨 일이야? 여보, 지금 잘 살고 있어? 어디서 지내는 거야? 애들은 잘 있어? 갑자기 연락해서 뜬금없이 그게 왜 궁금한데. 용건이나 말해, 나 바쁘니까. 그냥 보고 싶어서. 나 너무 힘들다, 현진아. 얼굴 한 번만 보여주라. 소원이야. 너한테 할 말도 있고 사과도 하고 싶고 애들도 너무 보고 싶다. 정말. 우리 이혼했고 전부 다 정리됐잖아. 왜 이러는 건데? 당신도 지금 다시 일 배우면서 바쁠 거 아니야. 이럴 시간 있어?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너한테 할 말이 많아. 제발. 알겠어. 이따 7시에 우리 동네 앞에 있는 카페로 와. 전 남편과의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깔끔하게 차단하기 위해 할 수 없이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깔끔하지 못한 외모에 주눅이 든 어깨. 몇 달 전 남편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말없이 앉아 지루해 죽겠다는 표정을 일부러 내비쳤습니다. 쓸데없는 말은 하지 못하도록요. 당신은 얼굴이 좋아 보이네. 많이 예뻐졌다. 애들은 잘 지내고 있어? 잘 지내고 있어. 시간 없으니까 용건만 얼른 말해. 미안해, 현진아. 너한테 상처 주고 바람 피고 애들까지 필요 없다고 말해버린 거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어.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겠니? 이제 와서 용서를 하고 말고가 어디 있어. 나 이제 당신한테 받은 상처나 아픔 생각하기도 싫고 더 이상 너랑 엮이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만해. 너랑 이혼하고 나니 알겠어. 너처럼 나를 사랑하고 아껴준 사람은 세상에 없었다는 걸. 나 정말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어. 우리 다시 잘해보면 안 될까? 응? 내가 바다까지 가서 매달릴 땐 꼼짝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가 궁금하긴 하네. 혹시 아버님이 너한테 줄 회사 지분 몽땅 팔아서 나한테 주니까 불안해서 이러는 거야? 우리 아버지 지금 제정신 아니셔. 나 완전히 버리신 것 같다고. 일 잘 못 배운다고 뭐라고 하고 나 회사에서도 잘렸단 말이야. 진짜. 회사에서 잘렸다고? 다시 일 배운다고 했잖아. 설마 네가 포기하고 나온 거니? 그러지 않고선 이렇게 빨리 잘릴 이유가 없잖아. 내가 나온 게 아니고 아버지가 날 해고시켰다고. 너 같은 자식은 회사에 쓸모없다면서 얼마 전에 해고시키더라.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창비까지 주고. 그것 때문에 지영이도 나 버리고 도망갔어. 이제 나한테 남은 건 너밖에 없다. 제발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용서해 주라. 나 좀 받아주라. 사실 전 남편의 말을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아버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그래도 아들이니까 일을 못하더라도 회사에 끝까지 남겨두실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단단히 굳혔답니다. 이미 이혼도 했고 재산까지 모두 받아서 솔직히 저는 나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안 됐지만 난 널 받아줄 마음 없어. 그러니까 평소에 일 좀 잘 배우지 그랬어. 오죽 네가 기본도 못했으면 아버지가 널 해고시켰겠니? 보나마나 회사에서도 아들 노릇하려다 퇴짜 맞은 거겠지.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똑바로 살아. 일도 좀 꼼꼼하게 배우려고 노력 좀 하고. 현진아, 나 너무 힘들어. 회사뿐 아니라 집에서 밥 먹는 것도 고문이야. 만날 눈치만 주시고 이젠 아버지 발소리만 들어도 겁부터 나. 이러고 살다가 더 빨리 죽을 것 같아서 그래. 그러니까 제발 네가 나 한 번만 구해주라. 응?
아버님, 어머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들인데 네가 잘못한 게 많으니까 눈치가 보이고 무서운 거야. 그리고 한동안은 그렇게 살면서 벌 좀 받아. 넌 그래도 돼.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한 번만 더 그러면 이번엔 내가 네 다리 하나 분질러 놓을 거야. 알겠어? 연진아, 여보, 가지마. 제발 부탁이야. 이거 나. 이러면 이럴수록 당신 부모님만 더 욕보일 뿐이야. 제발 어머님, 아버님 생각해서라도 정신 차리고 살아. 부끄럽지도 않아? 나 간다. 잘 살아. 구질구질하게 울며 매달리는 전 남편을 뒤로 한 채 카페를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인생이 더 망가져버린 모습을 보니 속이 마냥 시원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인생 저렇게 불쌍하게 사는 아들을 보며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하면서요. 잘못이 없는 시부모님이 아들 때문에 같이 힘들게 된 것 같아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자주 연락도 드리고 식사도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손주들도 보여드리고 있고요. 예전과 다르게 불편하지 않냐고요? 물론 저도 처음 이혼 후에 얼굴을 뵙는 게 예전처럼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거리감이 들기도 했고 전보다 괜히 멀어진 사이가 된 것 같아서 시댁에 오랜 시간 머물려 하지 않았고 선뜻 먼저 식사하자고 연락하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제 사정을 이해하신다는 듯 만날 때마다 가정사 이야기는 일체하지 않으셨고 제가 집으로 오는 날이면 전 남편은 항상 밖에 나가도록 해서 마주칠 일이 없도록 해주셨어요. 물론 제가 불편해하거나 곤란해할 질문들도 하지 않으셨죠. 그냥 저와 아이들을 보면서 즐거워하시고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시면서 보통의 가족들 대하듯 편안하게 해주셨답니다. 그래서 저희 친정 부모님도 지금은 전혀 불안해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제 손에 선물이나 과일을 챙겨서 시부모님께 전달해드리라며 친밀감도 표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양가 부모님들의 배려 덕분에 지금은 예전과 같이 편안하고 연락도 자주 드릴 수 있는 관계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과의 힘든 결혼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지금의 제가 새로운 삶을 살면서 행복을 누리게 된 것도 다 저를 딸같이 아껴주신 시부모님의 덕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서류상 공식적인 가족으로 남을 순 없게 되겠지만 제 마음속에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이 두 분은 여전히 제 두 번째 부모님이신 것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잘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의 이 사연을 통해 다시 한번 정말로 감사드리고 죄송한 마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